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욕주 상원 16선거구에서 민주당 예비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정승진 후보가 어제 한인 언론사들을 잇따라 방문하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정 후보는 예비선거는 투표 참여가 저조하다며 한인들이 투표에 참여하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주 상원에 도전하는 정승진 후보. 지난 2014년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막판 흑색 선전으로 이사당 진입에 실패하고 2년여 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정 후보는 실제 거리에 나가보면 2년 전에 비해 높아진 인지도를 느낄 수 있다며 이번에는 꼭 승리한다는 필승의 각오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뉴욕주 의회 지도자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이번 선거는 부패한 정치인을 척결하겠다는 유권자들의 의식이 뜨겁습니다. 따라서 최근 선관위에 고발한 상대 후보의 지지청원서 오류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아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브루클린, 브롱스 아니 최소한 이런 양심은 있어야죠. 그러면 3,500개를 제출했다고 발표를 하지 말아야죠. 누가 봐도 이런데. 그런데 발표할 때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3,500개를 발표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정 후보가 도전하는 뉴욕주 상원 16선거구는 아시안 인구가 절반을 넘고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통상 예비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1만 명 내외. 따라서 한인들만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도 당선이 가능합니다.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 투표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번 선거의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8월 19일이고 투표는 9월 13일에 실시됩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인 네일 종사자들이 8월 1일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의 네일 살롱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해 부당함을 알리고 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호소합니다. 뉴욕 한인 네일 협회에 따르면 한인 네일인 3,400명이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 타임즈 본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들은 뉴욕주 정부가 최근 발표한 네일 살롱 내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에 부당함을 알리고 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시위는 뉴욕 한인 네일 협회와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 소속 단체들도 참여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호 뉴욕 한인 네일 협회장은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의 참여와 지지를 요청한 상태라면서 이번 시위는 네일업계뿐 아니라 세탁업계 등 한인 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뺏는 강압적인 단속을 막기 위한 항의 집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지난 20일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10월 3일 이후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신규 네일업소들은 주정부의 규정을 충족시키는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 업소들은 5년 뒤인 2021년 10월 3일부터 규정이 적용됩니다. 약값 보조 프로그램 메디케어 파트 D의 비용이 세고 있습니다. 파트 D 보험 비용은 지난 3년 새 85%나 높아졌는데요. 제약회사들이 약값을 교묘하게 올리면서 메디케어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는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비용이 지난해 총 513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277억 달러와 비교하면 3년 동안 85%나 높아진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비용 급증은 메디케어 보험이 제약업계의 이익 창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커버리지 비용은 수혜자들이 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사가 15%, 연방주정부가 나머지 80%를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척 그레슬리 연방상원의원은 당국의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남용 여부에 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일부 제약업체들이 정부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악용해 처방약 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처방약 커버리지 비용이 이처럼 계속 증가한다면 납세자뿐 아니라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비용도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조업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간염 치료약 하버니와 소발디는 지난해 총 커버리지 비용이 75억 달러로 2년 동안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TA 예산 적자 해결책으로 또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2017년과 2019년 각각 2%씩 인상 가능성이 논의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이사회는 27일 MTA 예산 적자를 막기 위해서 2017년과 2019년 버스와 전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메트로놀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MTA가 관할하는 터널과 교량의 통행료 인상도 포함됩니다. MTA 측은 향후 4년간 새 버스 및 전동차 도입, 전철역 레노베이션, 교량 및 터널 공사 등과 같은 프로젝트 비용과 임금 및 연금 인상 등을 감안할 경우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2020년 10억 달러의 예산 손실을 입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금 인상폭과 관련해서는 2015년 인상안 논의 때와 같이 물가 인상률에 따라 2017년과 2019년 각각 2%씩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수년간 MTA는 2년마다 요금을 인상해왔습니다. MTA 이사회는 올가을 요금 및 통행료 인상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11월에는 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하고 12월 최종 요금 인상안을 포함시킨 새 회계년도 예산안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과를 보이던 뉴욕시 비전 제로 정책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다시 뉴욕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2월 사이 5개 보로에서 58명의 보행자와 12명의 자전거 이용자, 41명의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등 총 111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63명의 보행자와 5명의 자전거 이용자, 29명의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등 107명이 숨진 것과 비교하면 4명이 늘었습니다. 2014년부터 시정부는 2024년까지 보행자 사망자를 0으로 줄이기 위한 비전 제로 캠페인을 중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뉴욕시 내 도로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30마일에서 25마일로 하향 조정됐고 학교 주변 과속 감시 카메라 확충과 사고 다발 지역의 과속 방지턱, 제한 속도 표지판도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뉴욕시가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 옹호 그룹인 트랜스포테이션 얼터네이티브 측은 지금 이 추세라면 2055년까지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0으로 줄이지 못할 것이라며 뉴욕시가 각종 단속과 사회 기반 시설 예산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돈 세탁을 막기 위해 고가 부동산 실소유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맨해튼 등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고가 부동산 현금 거래 추적을 뉴욕시 전체로 확대합니다. 연방재무부가 뉴욕시 내 고가 부동산을 비밀리에 사들이고 자금 운신처 또는 돈 세탁의 통로로 활용하고 있는 실제 구매자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맨해튼과 플로리다,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에서만 시범 실시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뉴욕시 내 나머지 4개 보로와 플로리다의 브로워드와 팜비치 카운티, 캘리포니아의 LA와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텍사스의 샌안토니오 등으로 확대됩니다. 모두 고가 부동산의 거래가 빈번한 곳으로 꼽히는 지역으로 이들 지역에서 유령 회사를 이용하거나 현금을 이용해 고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 등이 집중 감시를 받게 됩니다. 맨해튼에서는 300만 달러, 퀸즈와 브루클린, 브롱스, 브루클린 등에서는 15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현금 거래가 당국에 보고됩니다. 재무부는 지난 5월 동안의 시범 실시를 통해 이와 같은 고가 부동산 거래자의 25% 이상이 이미 의심스러운 행위와 연관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가 현행 수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올해 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을 열면서 9월 인상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27일 폐막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7월 회의에서 시장의 예상처럼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인 0.25에서 0.5%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틀에 걸쳐 열린 이번 회의에서 총 10명의 위원 중 9명이 금리 동결에 찬성했습니다. 다만 올해 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고용시장이 지난 5월 소폭 개선에 그쳤지만 지난달 강세를 보이며 다시 살아나고 있다며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의 위협 요인들과 금융 상황, 물가 등을 여전히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 경제가 점점 활기를 띠면서 단기 위험 요소들이 감소했다고 인상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다음 타겟은 오는 9월 열릴 정례 회의이고 11월과 12월에도 또 다른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명서에 대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는 오는 9월 금리 인상에 신호를 줬다기보다는 문을 열어놓은 정도라고 비유했습니다. 다음 금리 인상을 위한 포석을 깔아놓으면서 바로 임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주택 구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초저금리가 계속되면서 0%의 다운페이먼트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국책 모기지 기관 프레드맥의 30년 모기지 금리는 3.45%, 27일 시장에서의 30년 모기지 금리는 3.18%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미국 내 채권 시장 금리가 급락하면서 모기지 이자율이 동반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5월 약 1.84%대였던 10년 만기 재무부 채권 금리가 불과 한 달 만에 4년 만에 최저 수준인 1.44%로 급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이 주택 재융자 및 주택 구입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한인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진로우에 따르면 2010년 4.07%의 30년 고정 이자율로 30만 달러를 대출받은 주택 소유주가 최근 하락한 이자율로 재융자할 경우 월 최고 약 600달러까지 페이먼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재융자는 현재 이자율보다 적어도 0.75%포인트 이상 낮출 수 있을 때 결정해야 유리합니다. 이와 함께 최근 대형은행들이 3%, 1%, 심지어 0% 다운페이먼트 등 다양한 모기지 융자 상품들을 내놓으면서 주택 구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글렌데일시 위안부의 날 지정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가 LA 한인타운에서 열립니다. 글렌데일시 이창엽 커미셔너와 큐레이터 전혜연 교수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글렌데일시 위안부의 날 기념행사 특별전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글렌데일 중앙도서관에서 열렸던 행사는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장소를 옮겨 LA 한인타운에서 소규모로 진행됩니다. 전시회에는 한국과 미국 작가 8명이 참여해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한국의 유명 팝 아티스트 이동기 작가와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그려 이름이 알려진 스티븐 까발로 등의 작품이 소개됩니다. 한편 전시장 입장은 무료이며 오는 30일 7시에는 행사 오픈식과 위안부의 날 선포식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들의 독감 예방접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LA의 감염관리 연구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성인들의 경우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비율이 60%로 나타났지만 특히 한인들의 독감 예방접종은 48.9%로 가장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독감에 대한 한인 미디어들의 홍보와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계가 46.7%로 높았으며 백인의 독감 예방주사 접종률은 40.2%, 라티노와 일본, 중국, 필리핀은 비슷한 접종률을 보였습니다. 흑인들의 경우는 28.5%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생필품을 구하러 국경을 넘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줄을 서도 생필품을 구할 수가 없는데요. 베네수엘라 정치, 경제가 혼돈의 늪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깜깜한 새벽 집을 나서는 가정주부. 식료품을 사려면 가게 문이 열리기 전 줄을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날 밤부터 몰려든 사람들로 골목은 이미 북새통. 밤새 줄을 서고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Desde las 4 de la mañana haciendo cola, me ha tocado el número 900, esta es mi cédula. 식량과 생필품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민심은 갈수록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밀가루 한 봉지를 서로 차지하려고 몸싸움을 벌이고 문 닫은 상점을 부수고 들어가 닥치는 대로 주워 담는가 하면 카운터를 넘어 현금 지급기까지 통째로 가져가 버립니다. 대낮인데도 도로에 양계 트럭이 잠시 멈추자 사람들이 몰려와 산닭을 훔쳐가기도 합니다. 국경 앞에서는 굶주리는 아이들을 보다 못한 엄마들이 이웃나라 콜롬비아에서 장을 보게 해달라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빗발치는 요구에 12시간 동안 잠시 국경이 개방되자 베네수엘라 시민 3만 5천여 명이 콜롬비아 상점으로 몰려가 물건을 싹쓸이해오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Yo pasé el puente llorando de ver la avalancha de gente, que esto me parece mentira, que toda Venezuela quiere venirse para acá, a este país vecino. 지속되는 경제난으로 요즘은 생필품은 물론 의약품도 대부분 품절돼 약국은 문을 닫고 병원은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Yo sí comencé a ver pacientes que bien sea por el área de quirófano o por el área de emergencia, comenzaban a fallecer por falta de medicamentos, falta de soluciones 09.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자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Ya no se puede más acá. I'm leaving because it's impossible to live here. I'm heartbroken. I never wanted to leave my country, not even to study abroad.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은 군부가 직접 유통을 관리해 생필품 부족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원성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Soy venezolana y dígale que el pueblo ya está cansado, ya uno está basta de tanta cola, que lo que él presenta es pura falsedad esa cadena.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도 연일 계속되고 있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경제 위기가 자신을 탄압하는 정치 세력의 음모라며 야당 탄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한때 남미 최대의 산유국이란 명성을 뒤로한 채 베네수엘라의 정치 경제는 갈수록 혼돈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월드리포트 문소연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식품 제조업체 제너럴 밀스사의 밀가루 제품을 먹고 이콜라이 대장균에 감염돼 식중독을 일으키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뉴욕과 펜실베니아를 비롯한 전국 21개 주 46명이 제너럴 밀스의 밀가루 제품을 사용한 음식을 섭취하고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뉴욕주 피해자는 1명이며 뉴저지주 피해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등 전국 60개 도시 시장들의 모임인 Cities for Action은 26일 클린턴과 트럼프 대선 후보에게 서한을 보내 대통령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이민개혁을 시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Cities for Action은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하려고 했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서한은 당적을 초월한 이민개혁에 대한 절실한 염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퀸즈 플러싱 바움팍에서 아동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달 공원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8살 남자아이를 안아 올리더니 세게 포옹하는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엄마는 당황해 아이를 남성으로부터 빼앗고 사진을 찍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다른 남성이 여자아이의 몸을 만지는 성추행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변태 행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레리 허틀과 아넷 퀴자노 뉴저지 하원 의원은 26일 뉴저지주 내 에어비앤비 운영자들에게 숙박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앞으로 판매세 7%, 객실 이용세 5%, 지방세 6% 등을 포함 총 18%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숙박세 확대로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저지3는 이와 같은 조례 실시 6개월 만에 25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흐리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천둥과 번개를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월요일은 후덥지근한 날씨에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